새엄마가 될 사람과 단둘이 여행을 가라고요? 갑작스러운 새로운 인연은 누구에게나 힘든 법인데요. 소중한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깊은 천방지축한 소녀는 한국 여행 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연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뉴욕에 사는 에블린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한 여성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새엄마가 될 거라나요? 근데 이쁘지도 않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아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매일 사업한다는 핑계로 저와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없던 아빠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재혼을 하겠다고 소개시켜주다니 아빠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눈 한 번 안 마주치고는 나는 화가 나고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아직 엄마를 잊지 못했어요.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에서 떠나버린 엄마가 내일이라도 에블린 맛있는 거 먹자 하시며 웃으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4년이 되었는데 벌써 재혼을 하시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화를 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일하느라 바쁜 사람 아니었어. 매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는지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 여자한테는 엄청 관심이 많던데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새엄마는 필요 없어. 엄마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며 저도 곧 좋아하게 될 거라고 몇 번만 편견 없이 더 만나보자고 말씀하셨죠. 그 뒤로 저는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일부러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오시며 필요한 물품을 사겠다고 용돈을 달라며 매일 떼를 썼습니다. 물론 공부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도 일부러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온 저에게 아빠는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함께 저녁 먹기로 한 거 잊었냐고 아침에도 당부하고 부탁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저는 약속한 적 없어. 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약속을 정하고 나한테 강요해? 따졌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이고 아빠 돈을 보고 만나는 사람 같아서 싫어라고 소리쳤어요. 말하면서 순간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와 제멋대로 춤추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딱이라도 한 대 맞지 않을까 잔뜩 움츠러들었죠. 그 여성분은 아빠를 말리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며 천천히 다가가겠다고 차분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천천히 백스텝을 하게 해줄게라고 생각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 분이 좋으면 그냥 결혼하면 되지 굳이 제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빠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아빠가 놀라는 소리가 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빠는 어지럼증으로 물건을 떨어뜨렸고 매우 힘들어 보였고 병원에 가자 하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조금 뒤 그 여성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비로소 아빠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분이 아빠를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부터 어쩔 수 없는 게임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해봤자 저만 마음이 다칠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분은 아빠가 업무차 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셨고 늘 차분하고 친절한 모습에 아빠가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제 허락을 바라는 상황에 괜히 심술이 난 저는 작전을 바꿔 두 분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 좀 귀찮게 하지 말아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아빠께 된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마지막이라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분과 여행을 가라는 것이었죠.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단둘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너가 싫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여행을 가지 않겠다 하면 용돈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가보고 싶었던 한국 여행이었고 다녀오면 당당하게 결혼을 반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똑같은 클래스에 한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와 꽤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다녀오면 그 친구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조금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저의 허락이 필요한지요? 제 허락이 없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고 반쪽짜리 결혼은 싫다고 하셨다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행을 다녀온다면 내가 허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을 뭉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분과의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어땠냐고요?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말이죠. 처음부터 실망감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주도라는 곳을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와의 거래를 끊고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었어요. 비행기며 숙소며 다 예약이 된 상태였고 제가 그만큼 나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행은 일단 설레잖아요. 제주도는 그분께 특별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살던 곳, 부모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분은 저에게 나는 아빠를 사랑하는 만큼 에블린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무슨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여행이 불편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아빠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셨죠. 처음으로 심술 부렸던 것이 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듣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릴 때 살다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다른 친척집에서 살게 되면서 떠나오게 된 곳이었다고 했어요. 그 뒤 그리움이 있는 곳이지만 슬픔이 먼저 찾아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 친척집에서 편한 삶은 아니지만 감사한 삶을 살다가 독립할 겸 미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다시 기억했을 때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추억을 다시 쌓고 싶으셨다고, 혹시 나쁜 추억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아빠를 사랑하고 저와 친해지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저도 심술이 아닌 진지하게 이 여행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떠나온 지 30년이 된 제주도라 저보다 나을 것은 없었어요. 둘이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신기해하고 했습니다. 늘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활발하고 아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애써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다가 많은 곳이다 보니 차를 타고 가다 멈춰 바다를 걷고 또 차를 타고 가다 해가 질 무렵이면 가만히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곳 중 한 군데는 시장이었습니다. 동문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골목골목 먹거리도 많고 기념품도 많이 파는 곳이었죠. 멋진 풍경도 많았지만 저는 시장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빠와 친구들을 줄 작은 기념품들도 사고 과일도 사 먹고 한참 돌아다니는데 그분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한지 물었더니 어렸을 때 엄마와 왔던 기억에 잠시 잠겼었다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슬며시 잡으셨죠. 당황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잡아보는 엄마 손 같았거든요. 우리는 엄마가 없어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산책할 수 있는 예쁜 길들이 많았어요. 걷다가 쉬고 힘들면 숙소로 돌아가고 정말 한가로운 여행을 즐겼습니다. 매일 시끄러운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정신없이 지내던 저였는데 이런 여행이 저한테 어울릴지 정말 몰랐어요. 아마 어느새 그분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즐거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빠를 만나면 늘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잘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고 어릴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모른다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빠와 내가 그렇게 친했나? 싶었죠. 아빠에게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엉뚱발랄한 제 엄마가 되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랑 너무 똑같았었기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 보여지는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살고 있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보듬어주면 자기의 마음도 덩달아 보듬어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안겨서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참았던 그 눈물을 다 털어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우리는 정말 엄마와 딸처럼 두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쯤 이분은 엄마가 내게 보내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아빠와 함께 오자고 계획하며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공항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 "거봐, 나는 틀리지 않았어라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매우 힘든 시간 끝에 그분을 만나 많은 위로가 되었고 미국에서 홀로 외로우셨던 그분도 아빠로 인해 큰 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고 늦지 말라며 잔소리하는 엄마 덕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주도 여행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할 것 같아요. 엄마와의 제주도 그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추억이니까요. 참,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 제주도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따뜻함과 자유로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제주도를 가보라고 마구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에블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함께하면서 서로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고 간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당장 제주도로 떠나고 싶네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